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권대 김학주입니다. 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현실로 다가온 종부세 폭탄이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집값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다주택자들이 못 버티고 물건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얼마나 높길래 종합부동산세 폭탄이라고 얘기를 할까? 얼마나 높길래 무시무시할까? 제목도 현실이 된 종부세 폭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초동 반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대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 자, 작년에 3천만 원 내던 종합부동산세가 8,500을 냅니다. 그러니까 5,500이 들은 겁니다. 매달 700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됩니다. 매달. 자, 우리가 매달 700만 원도 못 쓰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분은 이것만 가지고 보유세를 내니까 와, 이거는 좀 약간 격세지감이 보이긴 합니다. 자, 용산구 이천동과 대전의 아파트를 두 개 가지고 계신 분도 자, 900만 원에서 2,8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매달 220만 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고, 마포 세종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1,600이 늘면서 매달 210만 원의 월세를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비싼 종부세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아파트를 내서 팔 텐데 결국은 뭘 팔까요? 서초의 아파트를 팔까? 아니면 대구의 아파트를 팔까? 당연히 아무래도 좀 저렴한 걸 먼저 팔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대구의 아파트, 뭐 대전의 아파트, 뭐 세종의 아파트 해가지고 저렴한 아파트가 나오기 때문에 뭐 강남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게 없겠네요. 그냥 기다리면 되겠네. 저쪽에 아파트가 조정돼서 들어오면은 그때 가서 파셔도 되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이게 대구나 뭐 이런 지방에 좀 괜찮은 아파트들이 물건이 많이 쌓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쉽지 않은 게 2주택자들의 세금이 71.5%입니다. 그럼 3주택자는 82.5%입니다. 그러면 자, 82.5%의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면 거의 내가 번 양도차익이 대부분을 세금을 내요. 그러면 자, 내가 5억짜리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 5억짜리 아파트가 뭐 11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1억짜리를 파는 것보다 그냥 11억짜리가 8억으로 떨어지더라도 어차피 82.5%의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이거를 11억에 팔아서 82점 세금 안 냅니다. 그냥 8억으로 떨어지든 7억으로 떨어지든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사람 심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세금이 너무 비싸서 죽을 것 같아라도 실제로는 물건이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버티느냐? 두 가지로 버텨요. 첫 번째로는 소비를 줄입니다. 소비를. 내가 매달 500만 원 쓰고 살던 사람이 그냥 100만 원 쓰고 버티는 거죠. 아니면 매달 1,000만 원 쓰던 사람이 500만 원만 쓰고 버티는 거죠. 자, 이렇게 소비를 줄여서 보유세를 충당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쓰냐? 전월세, 월세를 올립니다. 또 전세를 올립니다. 또 그 돈 가지고 보유세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피해는 우리가 이 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월세가 뭐 한 3억에 한 400만 원 정도 아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400만 원, 이 700만 원 중에 400만 원 누가 내냐? 세입자가 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해. 그럼 이 400만 원짜리가 곧 500으로 뜁니다. 그러면 내가 내는 세금은 300에서 200으로 주는 거죠. 실제로 근데 500으로 뛰었습니다. 전월세를 올리면서 이제 버티게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볼까요? 전세 월세를 사시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 소비를 안 하니까 결국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경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엉뚱한 문제가 생기는 이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그리고 보통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은 거래세를 낮춰야 되는데 거래세까지 같이 올려버리니까 결국은 이 세금을 내야 되고 이 세금을 갖다가 엉뚱하게 충당할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선진국들은 보유세 자체를 거주하는 사람이 내는 개념으로 가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내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집주인들은 죽으라고 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그 피해를 갖고 결국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매물이 쏟아져서 가격이 안정화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전월세가 올라가면서 결국은 전월세가 또 매매를 밀어 올리는 이런 현상으로 번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제가 이렇게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고 이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생각인 겁니다. 또 하나의 좀 문제가 있는 게 1주택자도 결국 세금을, 보유세를 엄청나게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실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650에 내던 게 780, 그러니까 65만 원의 보유세를 갖다가 1주택인데도 불구하고 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집값이 많이 뛰었어요. 한 13억 하던 아파트가 뭐 지금 22억으로 뛰어서 몇 년 동안 많이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뛰었으면 네가 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집값을 뛰게 한 건 이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값을 뛰게 한 건 누가 뛰었을까요? 집값이 왜 뛰었을까?
유동성, 화폐를 많이 풀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뛰었어요.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엄청나게 푸른 거예요.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이 푸른 거죠. 두 번째로는 정부에서 수도권에 서울에 공급을 안 했어요. 집은 남아 돈다. 근데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사서 집값이 뛰었다. 근데 지금 집을 거의 사서 뛰게 하는 거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가 집을 뛰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투기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은 딴 사람이 뛰게끔 하고 결국 세금은 이 사람들이 집을 1주택자 가진 사람들이 내고 그 돈을 걷어가는 거는 딴 사람이 걷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다. 왜? 1주택자는 집을 판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하락하면 나중에 보유세 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지금 뭐 기사 자체가 오늘 나온 기사들도 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사를 보냐, 파느냐 버티느냐, 다주택자들의 고민은 굉장히 심해져요. 그죠? 그리고 기사를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게 되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자, 서울 아파트 10채 중 3채 가격 낮춰서 팔았다. 헬리오시티 23억 7천짜리가 22억 5천으로 낮춰졌고 아파트 매물도 전월 대비 6.7% 늘었고 경기도도 늘었고 인천도 늘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뭐 가격이 좀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이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은 빠지고 있는데 빌라 가격은 폭등하고 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지금까지 상상 이상으로 뛰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 빠지는데 아파트 대체제로 떠오르는 오피스텔이다. 올해 매매가 역대 최대다. 금액도 뛰고 있다. 아파트 인기는 떨어지고 아파트 가격은 빠지는데 대체제인 오피스텔 가격이 뛴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 대체제에 해당되는 빌라나 오피스텔 가격이 뛰고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 분명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고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지금 새 아파트가 부족해서 결국 모든 부동산 가격이 뛴 거예요. 근데 지방은 새 아파트 공급이 많지만 서울은 새 아파트 공급이 수도권은 또 새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군가는 집을 살 건데 지금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가 아까 23억짜리 아파트 봤잖아요. 20억짜리 아파트가 19억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아파트의 가치가 떨어진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뛰다 보니까 수요가 줄어들었냐 이거죠. 그런데 이 19억짜리가 좀 전에 보셨던 세금이 7년 동안 낼 세금이 1억이야. 그러면 그냥 20억짜리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도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가 15억짜리 재건축 아파트가 초과이익 환수를 갖다가 2억을 내래요. 그러다 보니까 15억짜리 아파트가 13억으로 떨어졌어요. 재건축. 근데 가치는 그대로예요. 왜? 세금으로 15억이 분리가 된 거예요. 2억으로 분리가 되고 13억의 거래 금액으로. 그러니까 결국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 2억이라고 하는 초과이익 환수를 내니까 결국 15억 가치는 그대로인 거죠.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가 세금을 올렸기 때문에 이게 분리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자, 이 오피스텔 우리가 보통 20억짜리 아파트의 오피스텔은 60% 정도 한 12억 정도가 적정가였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대체제로 아파트가 너무 비싸고 부족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체제로 사람들이 60%가 아닌 70%까지 인정을 해줘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피스텔 가격이 14억이 돼버린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80%까지 오피스텔 가격이 인정해줘 버린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오피스텔 가격이 16억으로 또 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피스텔 가격은 이런 식으로 좀 뛰고 있어요. 근데 아파트 가격이 가치가 20억 그대로라고 한다면은 오피스텔 가격은 결국은 이 금액대로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될 거는 현재 지금 14억짜리에 가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15억, 16억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은 결국 오피스텔 가격은 다시 따라서 60% 정도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억을 하고 투자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즉, 아파트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가격은 조정된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둘.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제가 우기는 것도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빌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이렇게 아파트 금액이 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빌라 투자 여러분들 좀 안전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좀 빌라 인기가 워낙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빌라 인기가 많은 이유는 서울시가 재개발을
매년 25곳을 지정을 해요. 정부에서도 재개발을 매년 30곳 이상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서울이 재개발에 50에서 60개 정도가 나오는데 서울의 구가 25개 구예요. 그러면 강남구나 몇 군데를 제외한다면 재개발 잘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매달 재개발만 한 구에서 2개씩 지정이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까지 한다면 매해 1년에 한 3군데에서 4군데 정도가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돼서 허물과 아파트를 지어요. 그러면 그때 가격이 제일 많이 뛰는 게 뭐냐? 빌라가 제일 많이 뜁니다. 즉, 자, 추가 부담금. 20억짜리 아파트를 짓는데 추가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8억이에요. 8억이면은 우리가 기회비용으로 한 3억 정도를 계산해 본다면 결국 빌라 가격은 9억이 되는 거예요. 즉 4억짜리 빌라가 재개발만 됐다 그러면 9억으로 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20억에 그대로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18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뭐 공사비, 추가 부담금이나 기회비용은 그대로니까 9억짜리 빌라, 재개발로 지정된 빌라가 7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서울시는 한 구마다 매해 3개에서 4군데 정도가 재개발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지정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아예 재개발로 지정된 빌라를 사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 계속 새로 신규 지정하니까. 그러면 어떤 지역을 투자하냐? 재개발로 지정될 지역을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4억짜리 빌라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20억 아파트 가치가 20억으로 그대로면은 지정이 되면 9억으로 뛰는 거고,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7억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폭은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재개발로 지정된 빌라보다는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빌라를 사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고, 이렇게 각 구마다 재개발로 많이 지정돼서 계속 돌아간다면 빌라값, 이 4억의 빌라값이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그 다음 해가 가면 5억, 그 다음 해 가면 5억 5천으로 재개발로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람이 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빌라 쪽으로 한번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좋은 거고, 여러분들이 오피스에 사실 때 무조건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사시면 안 되고 이런 60% 정도 비율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항상 전제하를 두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12월 1일 종합부동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 후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과연 세금하고 아파트 가격이 나눠지면서 가치는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가치 자체가 떨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조정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방송 하도록 노력할 거고,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